자, 이어서 3부입니다. 3부 유선남과 함께하는 미국 개장 뉴스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유선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자, 오늘도 스케줄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스케줄 먼저 여러분들하고 같이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오늘 주요 스케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오늘은 거의 뭐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봐도 사실 가만히 안 정도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미 나온 지표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재무부 분기 국채 발행 계획이 나왔는데 일단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자, 일단 원래 예상치가 10년물 기준 420억, 30년물 기준 250억 달러의 발행을 예상을 했는데 이것 양쪽 다 10억 달러씩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1120억 달러에 해당하는 최대 국채 발행 계획과 그리고 예상치는 1140억이었으므로 사실 이런 세 가지 쪽에서 모든 부분에서 사실 재무부가 분기 국채 발행 계획을 하회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나머지 발표된 부분 중 하나는 ADP 비농업 고용 지수인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미 앞으로 발표될 기업들의 여러 가지 지표들로는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ISM 제조업 구매 지수, 제조업 물가 지수, 그리고 미국 노동부의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 원유 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케줄인 FOMC의 금리 결정과 성명서가 미국 기준으로 오후 2시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미 발표된 지표로는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어제 기준으로 나왔는데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거의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현재 존재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이신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나왔는데 50보다 낮은 수치가 나오게 되면서 기본적인 오피셜한 제조업 지수에 이어서 현재 차이신 제조업 지수도 현재 수축의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가 매달 첫 번째 주는 고용 지표 주고 그래서 이번 주에 그 ADP 졸트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그 비농업 고용 이렇게 고용 지표가 쭉쭉 발표되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ADP 고용 지표 발표됐는데 이거 어떻게 나왔어요? 네, 일단 ADP 비농업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그냥 수치만 보더라도 예상치를 많이 하회를 하긴 했습니다. 예상치가 원래는 15만이었는데 이것보다 낮은 11만 3천 건이 나왔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AD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코멘트를 달았는데 그 어떤 산업도 압도적인 고용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임금에 대한 인상이 커다란 임금 인상은 우리의 예전에 존재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임금 인상치도 크게 꺾였음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을 시장 쪽에서 좋게 받아들일 만한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섹터별로 보기 전에 회사의 크기별로 보게 되면요. 일단은 작은 회사들일수록 조금 더 이제 고용들이 좀 높은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좀 고용에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지표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섹터별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레저 쪽과 그리고 여러모로 운송 관련해서 고용들이 크기는 했으나 나머지 섹터들은 사실 전달에 비해서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다 정도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런 데이터가 시사하는 것은 앞으로는 고용 관련한 데이터가 이제 저희 매니저가 이제 잘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예전처럼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할 거다. 이제 실업률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됐고 그에 따라서 경제가 이제는 조금 더 완화가 될 것 같다라는 여러모로 블룸버그나 여러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좋게 볼 만한 여지의 이야기들의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 매니저분께서는 다른 회사로 이직하셨나요? 아니요, 아니, 이제 잘려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좀 조심해야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뭐랄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번에 말까지는 페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예. 아마, 이제 퇴직금 받고 아마 그때부터 천천히 찾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잘 되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남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요? 예, 그럼요. 예. 거기서 알겠습니다.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죠. 그렇죠. 우리도. 예. 우리도 지금 유산아님 지금 예. 무릎 꿇고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겸손하게. 우리는 안 보이지만. 그렇지. 예, 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FOMC에서 금리 결정 발표가 있을 텐데 사실 시장에서는 동결 가능성을 거의 사실상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의 발언은 굉장히 매파적일 것 같고 이번 FOMC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일단 이번 FOMC 관련해서 사람들의 의견과 시장의 의견을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블룸버그에서 이야기하기를 하키시 퍼즈가 나올 것 같다. 매파적인 동결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여러 애널리스트들이나 이제 주요 투자자들의 반응은 좀 나눠지기는 합니다. 이제 예전 뉴욕 페드의 의장이었던 이제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금리 동결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다만 시장 쪽에서 원하는 건 사실 완전 동결을 원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또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예상을 하기는 일단 12월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없애기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므로 사실상 이런 옵션들을 테이블에 남겨놓는 매파적인 동결을 선택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해서 봤을 때는 일단 연준에서 성명서가 나왔을 때는 금리 동결에 대한 발언들만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파월 연설 도중에 나오는 어투를 봐야 되는 게 사실상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성명서 입장에서는 다음 달에 뭐 아니면 12월 달에 일단 금리 인상을 할지 동결을 할지 이런 힌트를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미묘한 뉘앙스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시장 쪽에서도 페드와치 툴이라는 툴을 통해서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통해서 과연 시장이 얼마만큼을 반영하고 있나라는 지표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일단 현재 시장 쪽에서는 99.2%의 확률로 금리 동결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2월 달 기준으로도 금리 동결 확률이 74.6%라 라고 시장 쪽에서 생각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표가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 유선아님께서는 또 이번에 FMC 회의를 보면서 네. 그 영어를 이제 워낙 잘하시니까 음. 그 뉘앙스나 그 말하는 단어 선택이나 이런 네. 거에 대해서 또 탁월하시니까 그러니까요. 내일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내일 또 해석을 또 어떻게 해주실지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아님.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거 뉴스 이건 건들면 안 되는데. 이거 뭡니까 이거? 예, 이게 부동산 담합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진로우랑 레드핀이랑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관련주들이 어저께 급락하는 현상들이 좀 있었는데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요, 진로우가 문제가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부동산들도 일단은 부동산 중개인 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걸 NAR이라고 하는데 이 단체가 미주리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제 현재 부동산 업자들 사이에서는 담합을 이뤄가지고 원래는 받아야 할 중개금보다 높게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났는데요. 미주리주 배심원단이 유죄로 판결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협회가 약 18억 달러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진로우나 레드핀 등등 부동산 관련 업체들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일단 소송을 당한 중개업체는 유명한 중개업체인 리맥스 애니얼 리얼 에스테이트, 켈러 윌리엄스, 전미부동산협회, 버크셔 해서웨이, 홈서비스 아메리카 이렇게 7개 기업과 협회이며 이 중 리맥스와 애니웨어 같은 경우는 이미 5,500만 달러, 8,350만 달러를 지급하고 이 둘은 에이전트 중개인들이 이 NAR에 전미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속하지 않도록 요구하기로 했다라고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 중 홈서비스 전미부동산 협회는 항소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진로나 레드핀은 사실 오늘 주가가 7%가량 하락했는데 이 두 회사가 중개 서비스 관련해서 소송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 둘의 핵심 사업은 구매자의 대리인 중개인에게 마케팅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 중개인과 이제 구매자의 대리인의 손님들의 커다란 이 하락은 앞으로 마케팅비 관련해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진로나 레드핀의 수익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애널리스트의 분석까지 덧붙여지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부동산 주들도 사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로를 얘기하는데 네. 모든 분들께서 진로 아니냐, 진로. 소주. 요즘에 소주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까 다 그렇게 이제 좀 예민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유산아님께서는 그 부동산 또 업계에 계시니까 지금 이 일은 또 어떻게 그 개인적으로 좀 받아들이시나요? 이게 사실 원래
암암리에 있었던 관행이거든요. 이게 부동산 아. 관련 업체들이 예. 일단은 우리들랑 같이 일하려면 너네들이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등록이 되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서는 암암리에 너네 요 정도 돈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많은 이권 다툼이 좀 같이 개입이 되어 있었던 현장이다 보니까 사실 저렇게 결론이 좀 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앞으로는 부동산 중개인 하시는 분들은 원래 받던 금액보다 좀 적게 받는 게 사실 대중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 사실 최근 들어서 부동산 관련된 이제 거래량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을 했을 때 앞으로 중개인 관련된 부분들은 1년간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 아니면 어. 조금 돈을 적게 벌게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어.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부동산 관련주라고 하면 리츠를 얘기하는 건데 진로우나 레드핀이나 방금 말씀하셨던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리츠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기업들이잖아요. 리츠와 좀 별개의 문제인가요? 리츠와는 완전 별개 문제고요. 일단 여기 진로와 레드핀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웹사이트들이, 이 회사들이 결국 부동산 리스팅을 해주는 웹사이트인데 이 리스팅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리스팅을 원하는 이제 손님들이 사실상 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다 보니까 이 중개업자들이 타격을 받은 것에 2차 연쇄로 타격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서님께서 음. 왜 이렇게 영어 잘함? 뉴저지에 계신 분입니다. 예. 지금 이태원에 계신 거 아닙니다. 이태원. 예, 뉴저지입니다. 뉴저지. 뉴저지에 예. 계신 분이라 그렇습니다. 예. 대학교도 뭐 미국에서 나오시고 지금 미국 현지에서 이 부동산 컨설팅 관련 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예. 영어를 참 잘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현지 내용을 부동산 컨설팅업은 아니고 엔지니어링. 엔지니어 네, 죄송해요. 우리가 아직 덜 아이고. 친해. 어. 좀 더 친해져야 되는데. 아이, 그거나 이거나 뭐 다 똑같지 뭐.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사남님. 네, 자. 다음 뉴스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관련해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하마스 쪽에서 굉장히 불공평한 포로 석방에 대해서 지금 제시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들이 데리고 있는 240명을 무조건 석방을 해줄 테니까 너네가 데리고 있는 5,192명에 해당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석방을 해달라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스라엘은 예전에 2011년에 사실 받아들인 경력이 있으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 지금 당장은 이것에 대해서 거절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스라엘군이 현재 가자지구에 난민촌을 공습하면서 수백 명이 사상했다라는 뉴스도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이 지금 시작을 했을 했네요. 것 같아요. 네, 했네요. 예, 일단 자, 종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말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어제 수치 어제 수치 아닙니까 이거? 지금 네,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음. 들어왔다. 네, 들어왔습니다. 자, S&P 500이 0.2% 상승, 다우는 0.12% 상승, 나스닥은 0.29%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히트맵만 한번 간단하게 보시고 또 유사님과 함께 뉴스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0.2% 상승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오늘 괜찮네요. 테슬라가 1.5% 상승하고 있고 네, 그리고 엔비디아도 0.8%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 그 외에는 뭐 그렇게 크게 또 뭐 변동성을 주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가지 좀 필수 소비재 좀 보이고 있고 헬스케어 쪽에 보이고 있고 이제 실적이 이제 안 좋은 기업들이겠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T 로더도 좀 안 좋네요. 그렇죠? 예, 화장품. 자, 음. 저희가 잠시 후에 시장 현황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유사남님과 못다한 이야기 네. 한번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헝다그룹은 계속 그 뉴스는 나오고 있어요. 그 이번에도 돈 못 갚는다고 했습니까? 네, 일단 52조 원에 해당하는 부채에 대해서 만기가 도래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갚지 못할 것 같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돈을 메꾸기 위해서
역외 채권자에게 자회사의 지분 30%를 인수하는 게 어떻냐라는 역제안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헝다 같은 경우는 12월 4일 날 자신들의 이제 운명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빠르게 부채를 갚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실 시장의 분위기는 좀 싸늘한 편이죠. 전체적으로 이런 제안을 하지만 받아들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앞서서 제가 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자, 위워크 파산 신청. 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위워크에서 결국 자신들이 가진 빚들을 갚지 못해서 아마 다음 주 빠르면 수요일쯤에 전체적으로 자신들이 가진 것들에 대해서 파산 신청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위워크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자신들이 파산 신청을 할 거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어제자로 주가가 사실 42%나 급락하는 상황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오피스 관련된 빌딩들이 아직까지는 공실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저번에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앞서서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워크가 지금 당장의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뭐 여러 조치를 취해보려고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또 한 좀 오르고 있던데 미국 그 DTCC 예탁원, 우리나라로 치면 예탁원의 현물 ETF를 또 등록했어요? 네, 현재 원래는 블랙록이 현물 ETF 관련해서 티커를 DTCC에 등록을 했다가 취소를 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블랙록은 아니지만 인베스코와 갤럭시에서 BTC 관련해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현물 ETF 티커를 등록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게 승인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냐, 그건 아니고요. 승인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결국 얘네들이 어차피 지나칠 일을 해치운 거긴 하지만 이것이 SEC의 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블랙록의 사태처럼 블랙록이 신청을 했다가 다시 또 자신네들 이름을 뺀 것처럼 아마 이번에도 SEC가 결정을 내린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만 이런 소식에 힘입어서 비트코인 가격 자체는 나쁘지 않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 뭐 실적 발표가 좀 어수선하니까 음. 비트코인으로 다 몰려간 것 같아요. 거기가 좀 화끈하거든 또.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다음 예. 그 AMD 있잖아요. AMD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락했었는데 오히려 본장 들어오니까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AMD 실적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AMD 관련해서 실적 발표가 어저께 나왔는데요. 어저께 기준으로는 사실 주가가 4%가량 급락을 하긴 했었습니다. 원래 이 이유가 뭐냐면 전체적인 EPS와 매출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가이던스가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하면서 원래는 예상치에 대해서 가이던스 예상치에 대해서 6.39빌리언 달러라는 높은 수치를 예상을 했고 AMD에서는 6.1빌리언 달러라는 0.2빌리언 달러 가량 5%가량 미스하는 결과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장외에서 많이 떨어졌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다시 또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복구하는 결과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자, 일단 이런 부분들에 앞서서 과연 이런 데이터 센터 매출 관련해서도 AMD에서 조금 예상치를 미스하는 결과가 있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강당 걱정하면서 어닝콜을 조금 기다리고는 있었는데 어닝콜에서 제가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를 받는지는 라이브로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다 만회를 하고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노르위전 크루즈에서 오늘 어닝 발표를 했는데 자, 이제 크루즈주 같은 경우는 요즘 유가가 상승하고 레저 관련한 비용들이 좀 줄어들 것 같다는 예상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가이던스 관련한 우려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노르위전 크루즈 라인이 자신들의 가이던스를 크게 줄였습니다. 일단 이유 자체는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항해할 수 있는 곳이 좀 줄어들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가이던스를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미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이 되어 있는지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CVS 같은 경우는 오늘 어닝 발표를 했는데 EPS와 매출 잘 나왔지만 오늘 주가가 4% 5%가량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가이던스. 지금 거의 모든 회사들의 가이던스가 사실 좀 영향을 받고 있죠. CBS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가이던스를 크게 줄이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자신들의 성장세 관련해서 혹은 소비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 CBS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ST로더 쪽에서도 사실 EPS와 매출 관련해서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매출을 소폭 하회하기는 했지만 EPS가 크게 좋게 나오면서 어닝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문제는 또 가이던스죠. 가이던스가
아주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매출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발표하게 되면서 또 이스라엘 전쟁이 커다랗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자신들의 가이던스를 크게 줄였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17%가량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발표되었던 어닝들 중에서 페이컴 같은 경우는 EPS를 비트하고 매출을 미스하는 모습, 그리고 퍼스톨라 여러 가지 요즘 태양광 관련 산업이 좋지 않은데 여기도 EPS를 비트하고 매출을 크게 미스하는 모습이 나왔고, 시저 같은 경우는 EPS, 매출 양쪽 다 크게 비트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근데 그 CVS 헬스 같은 데 있잖아요. 약 파는 약국 아닙니까? 약국 체인. 맞아요. 근데 약국 체인이 갑자기 수요가 줄어들 일이 다 같이 건강해진 건 아닐 것 같고, 이게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혹시 제가 모르는 CVS는 네. 약국 체인이기도 하지만요. 사실 약국 체인보다는요. 월마트나 아니면은 조금 편의점 같은 곳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꼭 얘네들이 파는 것이 이제 약 관련 부품 제품들뿐만이 아니라 뭐 콜라라든지 과자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파마시기는 하지만 이제 맞아요. 약국이긴 하지만 조금 더 편의점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커다랗게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미국에서 다치면 네. 만약에 좀 찢어졌어 운동하다가 음. 보통 이제 병원을 가잖아요. 뭐 병원 가죠. 그쵸? 한국 같은 네네. 경우에. 근데 CBS 같은 데 가면 이거를 키트가 있어요. 아. 꼬매는 키트. 잠깐만. 아 진짜로. DIY로 집에서 꼬맨다고? 진짜. 키트가 있고 네. 그거 지금은 모르겠네 파는지. 그러니까 스테이플러로 하나 그러면? 뭐 그 아주 여러 가지가 네. 있더라고. 저 그거 보면서 이게 응급 처치니까 네. 결국에 네. 심하면 이제 병원 가야겠지만 네. 이게 거리가 너무 멀면 어. 뭐 그런 것도 있고 거리도 멀고 비싸기도 하고. 예. 일단 뭐 맞습니까 유사님? 아유,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일 하고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 한 번만 다시 찝어주시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요 기업들이 이미 실적을 발표를 하긴 했지만 이따가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되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페이팔과 로크, 퀄컴 같은 기업들이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어닝 발표를 하게 되고요.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에어비앤비와 알버말도 오늘 어닝 발표가 있으니까요. 이런 기업들 어닝 발표 꼭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팔란티어, 쇼피파이, 일라이렐리, 노보노디스크, 모더나 같은 기업들의 어닝 발표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사실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코로나 이제 백신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결과가 있었는데 과연 모더나는 다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라이렐리와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이어트 약의 강세에 힘입어서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앞으로 어닝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가이던스, 생산에 대한 가이던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장마감 이후에는 애플과 드래프트킹즈, 카바나 등등의 어닝들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사님께서 내일. 실적 일정까지도 네.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앨범말도 우리 안 그래도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리튬 가격 도대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예. 많은 관심이 있어서 앨범말 실적도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꽤 뜨겁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유선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아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